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정철우입니다. 오늘 대한피부과학회 TV에서는 아토피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실제 아토피를 앓고 계신 환자분과 아토피 환아의 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었던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던 22살 대학생입니다. 지금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그러셨어요? 네, 많이 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본격적으로 그럼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볼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네. 모든 아토피 환자들의 고민일 겁니다. 어떻게 하면 덜 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려운 질문이죠. 사실 아토피 하면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, 사실 가려움증을 참으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못 참습니다. 긁어야 해결되는 거죠.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낮에 잘 억제하고 참아도 잠자는 동안에, 특히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해지니까 잠잘 때 단 5분 만에 망가뜨려 버립니다. 피부를. 그때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데 몇 주가 걸려요.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나빠질 때 긁지 않게 그날 밤에 잘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, 가려움증을 덜 수 있는 3가지 원칙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우리가 열나면 해열제 먹죠. 네, 가려울 때 먹는 약이 뭐죠? 항히스타민제예요. 사람들이 걱정하시는데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. 지금은 졸립지도 않고 지금은 입도 안 마르고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.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반드시 먹는 게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손톱이에요. 아무리 긁어도 손톱이 흉기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안 납니다. 때문에 손톱을 가장 짧게 유지하시고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듬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. 손톱 길이와 아토피 심한 정도는 철저하게 비례합니다. 세 번째는 내가 좀 나빠질 것 같은, 좀 더 가려워질 것 같은 날이 있으면 자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보습을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바른 약이 있다면 약을 충분히 발라줘야 합니다. 이 3가지를 지키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어요. 좀 도움이 됐나요? 어땠어요? 네,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3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조금 덜 긁을 수 있어요.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평상시에 피부 상태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심해질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주로 언제 그러는지,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네, 아토피가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늘 나쁜 건 아니고요. 일정하다가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요. 되게 경험들이 있어서 언제 나빠지는지 알 거예요. 주로 언제 나빠지세요? 환절기 때. 맞아요. 대부분 그렇죠. 또 언제 나빠지던가요? 아이분. 맞아요. 날씨 바뀔 때.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근데 낮 시간 해를 많이 받거나 땀을 많이 냈거나, 그리고 날씨가 많이 바뀌거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변하거나,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빠질 때가 있고요. 또 미세먼지가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나빠지는 분도 많아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아토피는 하룻밤 동안에 나빠진 경우들이 많아요. 그 밤이 나빠진 걸 막기 위해서 좀 예민한 날은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밤 동안에 덜 긁도록 막아줘야 돼. 그때 뭘 한다 그랬죠? 아까 배운 대로 맞습니다. 3가지가 있었죠. 꼭 가렵지 않게 항히스타민제를 꼭 먹고 자야 되고, 손톱을 꼭 짧게 자르고 충분한 보습을 하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에다가 생 알로에를 바른다든지 젖은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그 다음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거였어요. 근데 이거 괜찮은 방법인가요? 네, 아마도 경험적으로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하게 되니까 맞게 하신 거 맞습니다. 좋아, 잘했고요.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. 피부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렇죠? 피부에는 늘 건조하니까 마른 피부에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봐야 수분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. 날아가는 수분을 붙잡을 수 있을 뿐이지 수분이 보충되지 않습니다. 때문에 샤워나 욕조에 담그는 과정을 통해 피부 보호막, 장벽에 수분이 들어가는 과정, 즉 물 넣어주기가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들어간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는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고,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또 날아가지 못하게 아예 코팅하는, 밀폐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바세린이에요. 사실은 바세린은 나온 지 100년 넘었고 가장 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섞어서 바르게 되면 물이 들어가 있고 물이 붙잡혀 있고 못 날아가니까
오랜 시간 동안 수분이 있어서 손상된 피부 보호막,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죠. 저 질문이 있는데요. 가끔 이제 피부가 심할 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진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밀어도 될까요? 네, 좋은 질문인데요. 어떤 경우에는 때를 미는 건 피부엔 좋지 않아요. 사실 특히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됐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는 보호막을 직접 허무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. 각질이 보인다는 얘기는 피부가 상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각질을 밀어내는 건 나쁩니다. 그럴 때일수록 더 보습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하다 보면 보호막이 더 재생되게 되면 각질은 며칠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걸 닦아내면 자꾸 손상되니까 각질이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. 역시 진물 날 때에도 약하기 때문에 절대 밀거나 손상 주면 안 되겠죠. 그러면은 우리 승현 군은 그 소위 이제 목욕하는 방법에서 그동안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나만의 팁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. 이제 물의 온도는 최대한 미지근하게 해야지 가장 나왔을 때 땀도 안 나고 가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다 본인이 했던 것들이 다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. 온도는 보통 27도에서 30도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다 잘하셨어요. 자,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, 어머니 뭐? 네, 저는 저희 동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요. 샤워 후에 보습제에다가 바세린 조금 섞어서 바르라고 해서 발라봤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바세린이 발려도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? 네, 참 잘 권고해 주신 것 같아요. 사실은 실제로 권고할 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습제에다가 바세린을 조금 섞어 바르는데 보통 양은 보습제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를 발라서 손바닥에 놓고 잘 섞으면 열 때문에 잘 섞입니다. 바세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단계 어떤 밀폐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해주게 되면 수분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피부에 잡아줄 수 있어서 재생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건조할 때에는 함께 바르시면 되게 큰 도움 될 것 같아요. 네, 아토피 피부염은 참 어려운 병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잘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. 여러분 오늘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도움이 됐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. 아토피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.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